안녕하세요. 기린쌤께 인사드릴게요. 예의 바른 우리네 선생님들이에요. 오늘 뽀메 미용 보여준다고 했죠? 물개카 발라인 자르고 있어요. 발라인을 동글게 하고 있어요. 뽀메 친구들은 이 발라인만 앞에서 커브가이 각도만 잘 이용해서 동그랗게만 잘라도 세상 깔끔해요. 그리고 이 발바닥은 굳이 집에서 가위로 막 시도해보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이렇게 앞에서 여기 반대쪽 하지 않은 다리랑 비교를 해보면은 다리 하나가 들려서 지금 안 보이죠?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건 알라딘 신발 여기를 커브 각도 이용해서 너무 잘 못하겠다. 그럼 여기 앞에 먼저 일자로 이렇게 살짝 자르고 또 나머지 부분 이어주면 돼요. 바닥에 내려놓고 잘라야 되는 게 애들이 발톱이 있으니까 발톱보다 더 안쪽으로 자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톱이 살짝 안 보이게 최대한 바짝 들고 자른 다음에 딱 내려놓으면은 어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들고 자랐을 때 되게 동그랬는데? 내려놓으니까 막 발가락이 다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제 요런 지저분한 거 할 때는 전 들고 자르고 나머지는 이렇게 딱 내려서 잘라요. 그래야지 이렇게 동그랗게 됩니다. 귀여워. 또 다르려고 그러다. 아니 이미 들었어. 약간 리운이 슬림 버전이네요. 맞아요.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그러게. 여기서 많이 본 이유가 있었어. 일자 요술가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있어서 이 요요 가위로 자를게요. 타곤가이에요? 네, 요요. 주인쌤의 몇 없는 몇 번 못 보는 일자가이. 금방 들어가요. 금방 나왔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위는 7인치 요요 가위고요. 가볍게 타공이 되어 있어서 가벼워요. 결 따라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뽀메 막 자르시는데 집에서 계단식 농업 되시는 거는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가위를 세워서 잘라주셔서 그런 거예요. 세웠다는 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자르면 괜찮은데 이렇게 가는 거죠, 가위가. 그러니까 여기 쫙쫙쫙 이렇게 가위랑 수평이 되게 이렇게 잘라야지 가위밥이 안 나요. 우리 오늘도 질문 Q&A 같이 받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막판에 질문 많이 받아서 신나게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막판에 그러실라나? 들어오시면 우리 인사도 해주고 해주세요. 우리 오신 분들, 보고 계신 분들 인사도 해주세요. 이거는 어느새 요 타공 가위가 들어가고 매번 나오는 소프트 터치 가위예요. 가위 요거는 거의 3자루씩 있어가지고 이게 병원 보내면 요거만한 가위 찾아서 써야 이제 미용을 하는데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보통 메인 가위 같은 가위는 선생님들마다 최소 2자루씩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일단 얘가 저렴하니까 또 살 때 부담도 없고. 맞아요. 다른 거는 너무 손에 잘 맞는데
한 20만 원 해요. 너무 비싸요. 그럼 못 산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 가위에 40만 원을 쓰는 건데 그것도 같은 가위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커브 요술가위가 나왔네요. 네. 커브 각도를 이용해서 애기들이 일자 네모나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허리 라인이라던가 그 목 라인, 엉덩이 라인이 있으니까 저렇게 커브 가위를 뒤집으면은 저 미세한 각도 때문에 더 볼륨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냥 일자 가위로 자르는 거랑은 볼륨감을 더 쉽게 살릴 수가 있거든요. 엉덩이를 커트. 뽀메 미용의 거의 8알은 이 엉덩이에요. 그쵸. 그래서 엉덩이 시작점이랑 요술가위는 이런 뽀메 친구들 전신 커트할 때 정말 유용해요. 많이 쓰죠. 네. 일반 커브 가위랑 다르게 이런 파상 이중목, 특히 뽀메, 스피치, 폼피치 친구들 미용할 때는 이렇게 요술가위로 해줘야지 뭔가 조금 더 입체적이라고 해야 되나? 입체적인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가위 소리 좋다. 아 누가? 신신이 핑키제이님께서 가위 소리 좋다. 잠이 솔솔 오죠. 저 좀 조용히 하고 있을까요? 이게 ASMR에는 최고예요, 가위 소리가. 강아지들이 가위질 할 때 자잖아요. 우리 미용실 가가지고 막 맞아요. 조는 것처럼. 벌써 엉덩이가 옆에서 보면 만들어졌어요. 요 가위 하나랑 그리고 터치, 소프트 터치 커브 가위면은 뽀메 미용은 보통 마무리 되기도 해요.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일자 요술 가위 정도? 그쵸. 네. 일자 요술가위. 그렇게 해주면은 거의 뽀메 미용은 뽀메미는 뭐 끝나죠. 필요 없어요, 다른 가위가. 응. 왜냐면 숟가위 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어서 숟가위를 썼어요. 요술가위가 없어서. 이 민가위로 자르는 부분이 가위밥이 나니까 어떡해 이러면서 막 숟가위로 다듬어 줬거든요, 그 부분을. 근데 지금 요술가위가 있으니까 사실 숟가위가 아예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요. 뼈메랜다. 뽀메 미용할 때는 숟가위 안 쓰지 않나요? 요즘에? 저는 안 쓰죠. 저도 안 쓰고. 언니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몇 살이신데 언니라고. 한창 나이에 예민할 나이라. 이렇게 금방 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뭔가 사이즈를 앞에서 보면 이런 사이즈를 줄인다기보다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몸매의 형태를 살리면서 미용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도 솔직히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폼의 볼게 컷은. 그리고 막 곰돌이처럼 얼굴 동그랗게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미용사분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미용이거든요. 이 물개 컷은 미용사분들이 꿀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미용. 뽀메 미용은 뽀메 본연의 저 털을 살려주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요술가위로 전체 가위컷을 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좀 짧아서 7인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6.5인치보다는. 믹다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믹다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7인치 요술가의 커브 요술가에는 조금 길이감이 더 있어서 얘는 6.5인치여서 한 번 갈 거 2번 가야지 가야 되는데 7인치나 7.5인치 있으면 그게 좀 더 시간을 단축하긴 해요. 근데 저는 없어서 이걸 쓰겠습니다. 있으면 저도 7.5인치로 쓰겠죠? 7.5인치도 또 7.5인치의 쓰임이 있고 요거는 또 요거대로 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 있거든요. 6.5인치, 7인치, 7.5인치. 아키즈 거로요? 아니요? 아키즈 거로. 저도 다 있는데 꺼내서 지금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아키즈 거 원하신다면은 요거 작은 거 몸 할 때는 요거 작은 거보다는 7인치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요런 이제 겨드랑이, 파타고니 요런 데는 좀 이따가 전체적으로 하고 마무리 할 때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일단 크게 얘네들이 세밀하게 미용을 하는 지금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겉에서 딱 봤을 때 물개처럼 동글동글하고 약간 얄쌍하게 해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커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보고 세밀하게 들어갈 거예요. 뽀메 미용 궁금하신 거 없어요? 빗단님이 귀 테두리 자를 때 어디부터 빗어야 하나요? 뒤통수? 귀 모양 자를 때요? 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금방 하니까. 보여드릴게요. 근데 목욕하고 자를 때랑 미용하고 자를 때랑 좀 달라요. 그리고 얘네는 한 2달 반? 2달마다 미용을 오는 애들이어서 자기가 그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미용을 한참 동안 안 하고 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죠. 지금 꼬매 애들이 털갈이식이어서 털이 막 삐쭉삐쭉 나는 강아지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저분한 것만 잘라줘도 더 풍성해 보이거든요. 맞아. 그런 다 거를 빵빵해 보이고. 네, 빵빵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더 볼륨감 있어 보이고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이쪽이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쪽은 자르고 이쪽은 안 잘랐잖아요. 근데 이쪽이 더 볼륨감 있어 보이죠. 저기가 더 오히려 휑해 보여요. 안 잘랐는데. 그쵸. 너플러거리니까. 그런 느낌보다 여기 이 반쪽 느낌이 더 뭔가 황실하고 풍만해 보이는데 저쪽은 약간 조금 더 얄쌍한 얇은 느낌? 얇은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뽀미 친구들은 미용할 때 크게 막 사이즈를 줄이지 않아도 되게 보호자님들이 변화에 대해서 막 엄청 놀라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 너무 깔끔해졌다. 이렇게. 네, 너무 깔끔해지고 더 털이 많아진 것 같다고 하고 미용 전보다 맞아. 더 빵빵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런 털들 그러니까 짜글짜글거리고 미용 주기에 맞춰서 잘라주면은 딱 그런 애들 털만 잘 거해둬도 봄에는 더 빵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집에서는 이렇게 미용실에서 한 것처럼 말리지를 못하잖아요. 그쵸. 한올 한올. 그리고 또 애들이 미용 올 때는 또 죄다 눌려서 와요, 털이. 맞아요. 눌릴 때로. 그러니까 미용 딱 하고 이제 우리가 다 한올 한올 빗어가지고 빵빵하게 만들어서 보내니까 더 풍성해 보이죠. 그쵸. 일단 저희는 뭐 필요에 따라서 볼륨 샴푸도 사용을 하고 드라이 같은 경우 할 때도
빗질을 계속 하면서 뿌리에 바람을 넣어주니까 볼륨을 더 넣어주니까 더 그렇고 필요하면 진짜 더 스프레이까지 사용해가면서 그쵸. 하니까 꼬매들한테는 잘 안 쓰긴 하지만 꼬매는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다른 견종들한테 이제 머리 위에 갈라지는 너무 갈라지는 네, 힘이 없는 친구들이고 내사랑님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말티즈인데 각질과 동전 크기의 털 빠진 증세가 있어요. 보습 스프레이랑 샴푸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각질과 동전 크기의 탈모 같은 게 보인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곰팡이성 질환이 아닌지 먼저 그치. 의심을 해보시고 네, 병원에서 단순한 뭐 털 빠짐인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세균성이든 곰팡이성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에 따라서 보습이라던가 스파라던가 그런 거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털을 이렇게 그 붙이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뽑힌다. 곰팡이에요. 곰팡이 가능성이 높죠. 네, 각질이랑 그런 거는 샴푸도 샴푸인데 부가적으로 해주시는 스파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각질 제거라던가 노폐물 제거, 죽은 털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스파를 하면서 순환도 도와줘서 털이 빠진 곳에 털이 올라오는 것도 조금 촉진이 될 수 있어서 스파를 한번 추천해드리는 것 같아요. 스파. 샴푸는 아키즈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성분 우리 EWG 전성분 되어 있는 그 제품도 굉장히 좋고요. 추가적으로는 샴푸 후에 트리트먼트나 린스 같은 거 그리고 뭐 주기적으로 스파 해주면서 마사지 해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스파 한번 알아보세요. 스파 초반에 너무 사람처럼 반신욕처럼 애들 다 담그면 거부할 수 있으니까요. 초반에는 뭐 발목만 좀 담가서 물을 이렇게 따뜻한 수건을 적셔서 그 위에 올려주신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천천히 시작해 보시면 좋아요. 특히 뭐 나이가 있거나 그런 친구들한테는. 근데 혹시 아기가 심장질환이 있으면 스파는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건강 체크해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병원에 가셔서 일단 병원에 네, 한번 그 가보시는 부위가 것이. 혹시 왜냐면 곰팡이면은 사람한테도 오는 거라서요. 엄청 가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보호자님을 위해서라도 병원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털이 빠졌다고 하니까요. 그 주변에 또 각질까지 있다고 하니까. 동그랗다고 하니까 동그라미 위험하거든요 또. 동전 크기라고 하는데 동전이 동그라니까 지금 이 커브 요술가이 이렇게 뒤집어서 하면은 이렇게 넥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커브 가이는 보통 다 양날이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기니쌤이 돌려서 사용하고 역방향 정방향으로 돌려서 엉덩이 라인 바로 또 연결해서 자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쉽지 않죠 뭐. 뭐가요? 뭐 뒤집은다고 해서 다 각도 나오고 맞죠? 엉덩이 나오고 넥라인 나오면 다 했죠. 미용실 다 망했어요. 그쵸. 어쨌든 뽀매는 조금 뭐라고 해야지? 다른 견종에 비해 도전하기 좀 쉬운 견종? 보호자님들이요. 응, 요렇게. 근데 막 과감하게 하지 말고 제발. 이렇게. 저는 계단식 농업을 많이 봐가지고 뽀매 친구들. 저는 여기 뒤꿈치요. 뒤꿈치를 오. 여기까지 밀어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또 뽀매들 약간 발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팍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가 융 하고 밀려서 많이 밀려온 친구들 많이 봤는데, 근데 뽀매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저분한 것만 집에서 조금씩 이렇게 요술가위로 해주면. 아이고. 지금 아마 화면상에도 보이실 것 같아요. 형광등에 비춰가지고 이 경계선이 보이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거를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뽀매 친구들은 저렇게 한번 털
짧게 한다는 게 보통 저희 기준에서 곰돌이 컷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미용 내지는 뭐 나이가 어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초반에 너무 곰돌이 컷으로 미용을 하면은 저 선이 정말 오래가는 친구들은 정말 오래가요. 그래서 그 어떤 미용을 하더라도 저 선이 없어지기까지 보호자님들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이 지저분하잖아요. 그쵸. 계속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 그 선에 맞춰서 계속 미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짧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꼬매 미용은 선 미용 웬만해서는 짧은 미용을 추천을 드리지 않은 게 그런 이유도 있어요. 저 경계선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계속 어쩔 수 없이 곰돌이 컷만 하는 경우가 있고. 다 재채기를 하네? 왜? 많이 그래요? 누가 재채기를 하네. 아하, 스파요.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스파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서요. 성분 좋은 것들. 그 너무 근데 비싼 거 말고요. 너무 물에 탔을 때. 근데 뭐 그게 또 식용색소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왜 거기에 색소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냥 은하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뭐. 근데 너무 색깔에 치중된 제품들은 피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게 정말 천연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렇게 진해질 수가 없거든요. 리따님이 선이 없어지지. 비트로 색깔 낸 거. 그런 거 아, 완전 그런 거는 완전 네. 자주빛이잖아요. 그쵸. 그런 리따님이 거는 선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너무 빨리 자라요. 그 친구는 모량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친구는 짧게 한번 해보세요. 얼굴 짧게 하는 게 훨씬 더 예뻐요. 엄마가 비숑 얼굴을 원하셔가지고 짧게 근데 짧게 하면 또 짧은 그 선이 오래가요. 크게 하다가 갑자기 짧게 하면.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이게 날이 갑자기 계속 덥다가 확 추워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털이면 갑자기 우수수 빠지기 시작했나봐요. 강아지들이 워낙 날씨 예민하니까. 그래야 이제 겨울 나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애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봄에 애들이 그걸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더워서. 겨울을. 지금 가을을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털은 우수수 빠지니까 알로펜시아가 온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걱정돼 죽겠어요. 애들이 휑해요. 김희쌤은 자나깨나 알로펜시아 걱정밖에 없어요. 그냥 봄에 알로펜시아 올까봐 보호자 누가 들으셨어? 보호자분들한테 제발 짧게 하지 말라고. 이게 우리 애는 3mm로 빡빡 밀어도 너무너무 잘 나요 했던 강아지들이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털이 안 나서 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케바케예요. 운이에요, 운. 진짜. 근데 그렇게 계속 밀면 언젠가는 옵니다, 알로펜시아가. 제가 그렇게 엄청 당당하신 보호자분 계셨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왔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조금 먹어서 8살쯤 지금 되니까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나이잖아요. 노령견에 접어드는 나이죠. 있던 털도 빠지는. 그죠. 네, 그리고 털 나는 속도도 애기들은 정말 더뎌요. 나이 많은 친구들은. 맞아요. 그래서 노령견들 1년에 몇 번 미용 안 하잖아요. 털이 없어서. 저희 강아지도 막 4개월 한번 하잖아요. 이제 더디게 자라니까.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뒤돌아서면 자라있고 뒤돌아서면 자라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 털 빵빵하게 자랄 때 그거 그냥 아유 이거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지금 좀 힘드시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없는 애가 나이 들어서는 더 없어진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젊을 때 관리 잘 해줘야 돼요. 사람 머리랑 똑같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없어요. 우리 이 친구는 오늘 기본 위생 미용 배랑 이런 거는 마스터 클리퍼 7번 달로 했고요. 몸이랑 이런 거는 클리핑 따로 안 했어요. 네, 다 가위로. 네, 다 가위로 정리하고 있고
뒷다님이 꼬리랑 몸통이랑 연결되는 부분도 짧게 잘랄 때는 거기가 자꾸 양쪽으로 갈라져요. 꼬리랑 여기 닿는 부분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그냥 저는 잘 안 잘라주는데 이게 유난히 꼬리가 이제 위에 달린 친구들 있어요. 여기 아래쪽이 아니라 그런 친구들은 자꾸 이렇게 해서 엄마를 맞춰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갈라지죠. 근데 그거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꼬리 자연스럽게 내려올 때 그냥 이렇게 이어져요, 엉덩이랑. 괜히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자르거나 들어가서 이렇게 잘라서 하잖아요. 그럼 여기 갑자기 푹 펴져 있으니까 그냥 제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그리고 어차피 들면 안 보이잖아요. 뭐든지 강아지가 서 있을 때 좀 자연스러운 모습 상태에서 잘라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해요. 다음 강아지. 오늘은 저 가위로만 다 끝나시겠나봐요. 네,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귀 자를 때 다른 거 꺼낼 거예요. 익스트림이겠죠? 딩동댕. 뽐에 발라인 띵투더 아니면은 뚱투생. 귀 요런 데는 익스트림이 진짜 예쁘게 잘려요. 작기 때문에 작고 커브 각도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폼에는 여기를 이 옆에를 자 봐봐요. 이게 갑자기 똘똘이가 돼요. 되게 조금 자를 거예요. 똘똘이. 똘똘이 됐죠, 똘똘이. 또렷해졌어요. 이 귀는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거 깍지지 말고 살짝 하고 귀 끝을 잡고 손톱으로 막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잘라요. 그리고 든 상태에서 귀 모양대로 좀 잘라줘도 되고, 아니면 나는 좀 여기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만의 가상의 선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게 귀 세웠을 때 봐야 돼서 저는 주로 이렇게 대충 잘라놓고 바닥에 내려놓으면 강아지 대부분 귀를 세우거든요. 근데 테이블에 있을 때는 귀를 잘 안 세워요. 처져있어요, 처져. 귀가 이렇게 다 뒤로 가 있어요.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일부러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바닥에 내려놓고 소리 부르면 귀를 쫑긋해요, 애기들이 대부분. 그때 대충 여기 저기 좀 잘라야 되겠다 보고 다시 잘라주고. 귀 항상 뽀매들은 이 여분의 털이 별로 없거든요. 귀가 여기 있긴 한데 더 짧게 자를 수는 있지만 이 정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서 자르지 말고 여기 등은 냅두고 여기 귀에 있는 것만 살짝 이렇게 해서 잘라야 층이 안 나요. 여기가 다 끌어서 딱 내리면 여기가 막 층이 막 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자르고 샤이? 시리 시리? 귀 잡을 때 뒷부분 털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여기 귀 뿌리만 귀 이렇게 살짝만. 그리고 이 뒤에는 내려놓고 자르는 거예요. 귀 뒤에 자르고 싶다 지저분한 거. 그럼 귀가 이렇게 자를 때 엄청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위험하니까 이렇게만 살짝 잡고. 오늘 귀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기 때문에 귀 많이 어디 하나에 치중돼서 과감하게 자르면은 애기가 딱 뭐 귀를 뒤로 제쳤을 때나 앞으로 이렇게 쏠렸을 때나 쫑긋할 때나 어딘가에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깃털은 그냥 삐져나온 것만 정리한다는 느낌? 근데 그거를 요렇게로도 한번 잘라보고 앞으로도 당겨보고 뒤로도 젖혀보고 그렇게 해서 잘라야 돼요. 지금 기린쌤은 앞귀 뿌리란다. 겉에 잡고 이게 어디라고 해야 되죠? 어디를요? 지금 자르는 귓등. 아니, 귓등털을 이제 넥라인이랑 연결해서 자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거기를 막 속가위를 한다거나 뭐 과감하게 굴린다거나 하면은 이게 딱 났을 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왜 이렇게 편하게 앉아? 엄마 다리 했네? 엄마 다리 다리. 그리고 저는 거의 다 하면은 들어서 여기를 잘라줘요. 애기들이 보호자님들한테 배 보여주잖아요. 안 보여주는 강아지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저희 강아지는 배를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배 까는 강아지 아무도 없어요. 백갈 나이 지났죠. 어릴 때부터 안 깠던 것 같은데요? 뭔가 우쭈는 깠을 것 같은데. 우쭈? 잘못했을 때. 그러지 않고 어디 걔는 들어가 있잖아요. 바퀴벌레처럼. 맞아. 배 까는 강아지 없었던 것 같아. 그나마 꽁기가 옛날에 배를 깠었던 것 같아요. 문이 안 까잖아요. 문이 안 가죠. 문이 깔라면 난리 나죠. 난리야. 자기 어떻게 된다고. 살아생전에. 걔는 뭐 약 발라주려고 살짝만 들어도 막 자기가 봐야 돼요. 약간 뭐 하나. 이렇게 가볍게 정리를 다 해주고 오늘은 이 가위들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서포트 터치까지. 가위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가위를 많이 쓰지도 않고 종류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특히 이 뽀미 미용은 조금 더 그런 편이에요. 근데 말티즈나 요크셔 테리어 네, 가위 다 나오죠. 이런 친구들 가위 컷 할 때는 온갖 가위가 다 나와요. 클립콩도 막 네, 한 2개는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몸 밀었던 날 했다가 뭐 조금 더 짧은 날로 해봤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이렇게 아래쪽 자를 때는 꼭 생식기 손으로 잘 잡으세요. 잡아서 다치지 않게. 우리처럼 가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좀 가위가 깊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서 설령 내 손가락을 자를지언정 애기 살 다치지 않게. 그래서 셀프 미용의 첫 번째는 안전이어가지고 안전하게 하시는 거, 너무 과감하게 하지 않으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과감하게 해서 평생 가위만 보면 애기가 덜덜 떨고 보호자님도 같이 떨고 무슨 귀신 본 거 마냥 가위를 엄마가 그 가위는 어디 방에 들어간다 그러면 애가 없어. 좀 이 친구는 이 정도만 하고 이따가 마무리하고. 다음 친구. 약간 내려가서 전반적으로 걸으면서 삐져나온 거 조금 더 정리해야 될 거를 보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쉐 저는 저렇게 하다가 손 베었어요. 그래요. 우리 손 베이는 게 나아요. 어쩔 수 없어. 강아지 애기들 어디 하나 베어봐요. 얼마나 미안해요. 우리 손 베이는 게 나아요. 저희는 뭐 약 바르면 되잖아요. 밴드 붙이고. 네. 근데 애기 이거 베어봐요. 얼마나 속상해요. 미안하고. 그리고 강아지는 다치면은 이렇게 핥아요. 다친 부위를. 안 나아요. 우리보다 재생이 더 빠른데 거기가 딱 핥을 수 있는 부위다. 그러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낫는데도 그리고 맨날 약 발라주고 그러면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말 다치지 않게. 사람 손 베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요. 머리 감을 때 따가울지언정. 콤을 반대로 하셨네요? 진짜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이렇게 찌르겠어요 목을. 할 때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미용해주다가 애들 네카라 쓰는 일 생기면 얼마나 미안해요. 너무 미안하고 멀어지고 내가 이걸 왜 했지. 병원비가 더 나와. 배보다 배꼽이 크단 말이야. 그런 거요. 셀프 미용, 미용 맡기려다가 병원비에 뭐에.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래도 시도하셔서 꽃님의 손이 다친 걸 참 다행이네요. 그래도 다치지 마세요.
친구도 집에서 자르다가 보호자분들 자기 손 많이 베이더라고요. 보이겠죠. 일단은 가위 잡는 거 자체도 어렵고 반대쪽 손도 많이 자르실 것 같아요. 그 보정하는 손. 그러니까 그 보정한 손을 많이 잘라서 오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한 손으로 빗고 한 손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미용실에서 본 것처럼 자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를 많이 잘라. 많이 잘라. 많이 자르시더라. 이 친구는 저 친구랑 털이 좀 다르죠? 더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도 옛날에 각질이 엄청 심하고 그래서 건조했는데 그때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저희 집 아가들 뽀메 2마리는 아직 아가들이에요. 근데 저는 곰돌이 컷이 귀여워서 짧게 하는데 길러주는 게 나은 거예요. 곰돌이까지 귀엽긴 해요. 저희도 뭔진 알아요. 근데 동글동글하고 하는 거. 곰돌이 컷은 아까도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뽀메 미용 중에서 가장 짧은 미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미용 스타일까지 넘어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계속 짧은 털을 하다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그 경계선이 지는데 그게 엄청 오래 가기도 하고 짧게 하다 보니까 그 위 더 큰 사이즈 하고 싶을 때 못해요. 그게 뭐 다른 스타일 컷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큰 곰돌이 컷일 수도 있고 물개 컷이나 뽀메 컷이나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서 그 경계선 때문에 지저분해 보이고 뭐지 막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뽀메 애기들은 저희는 웬만하면 이런 탈들 한번 살려줬다가 나중에 곰돌이 컷 해보세요 라고 추천해드려요. 보호자님이 나는 그냥 애기들 곰돌이 컷으로 평생 하고 싶다, 그게 제일 예쁘다 라고 하시면 뭐 곰돌이 컷도 예쁘죠. 귀엽고 관리하기도 쉽고. 네. 일단 관리가 보통 쉽고 털이 짧으니까. 곰돌이 컷 하고 나서 알로펜시아 오는 친구들이 꽤 있긴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목 쪽을 짧게 하니까. 네. 목이랑 그쵸 엉덩이 쪽도 때에 따라서 짧아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커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친구도 다 빗어서 길러보시면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거예요. 중간에 분명 지저분해 보여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뽀메 친구들 그 원숭이 시기처럼. 근데 그거 지나면 막 풍성해지고 예뻐지는 것처럼 그 시기를 한번 지나보시면 훨씬 더 뽀메스러움을 느끼실 거예요. 고급스러워지긴 해요. 곰돌이 컷은 귀엽고 물개 컷이나 뽀메 컷은 좀 고급지고 밖에서 솔직히 뽀메 컷이나 물개 컷 하고 있는 강아지면 보호자님이 관리 잘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 들어요 저는. 뭐 거기에 속이 막 쾅쾅 엉켰을지언정 겉으로 보기엔 되게 풍성해 보이잖아요. 친구는 여기 털이 더 쟤보다 많아서. 저희 막내가 푸들인데 아까 2마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막내가 푸들인데 아직 접종이 안 됐는데 5차만 남았어요. 그거 다 맞고 베네미용 가능한 거죠. 보통은 5차 정도 맞고 나서 컨디션 봐서 1주일에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바로 베네미용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보통 5차까지 하기 전에 뭐 3차 정도 됐을 때 다니고 싶으신 미용실에
목욕이라던가 부분 미용을 하시는 걸 한번 추천을 해드리긴 해요. 그래서 목욕, 부분 미용, 베넷 미용 이런 식으로 해서 미용실을 조금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애기들이. 그래서 바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회화도 안 되고 산책도 안 나고 집에만 꽁꽁 싸매있던 내 강아지가 베넷 미용하러 미용실 갔다 오더니 밥도 안 먹고 그래서 막 쭈그리처럼 되어 있고 막 심지어 빡빡 밀었고 막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콤보예요, 다 콤보. 그래서 조금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5차 전에 목욕이든 부분 미용이든 한번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이게 너무 지났다 라고 하면은 5차 지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애기 컨디션 봐서 미용은 가능해요. 빨리 미용해주고 싶으시대요. 얼마나 좋을까요? 시시한가 집에. 보다. 애기 강아지 3마리가 막 집에만 오면은 막 엄마 하고만 나올 거 아니야. 너무 귀엽겠다. 저희 지금 늙은 개들이 막 엄마 이러고 밥 줘. 왔어. 심지어 저희들께는 이제 귀가 안 들려서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서.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랄까봐 이게 확 만지지도 않고요. 냄새 먼저 맡게 하는데 심 잠들면 또 냄새도 못 맡아요, 잘. 그럼 그냥 그날이 인사 안 하는 거예요. 나만 보고 오는 거예요, 나만. 난리 난대요, 집에 가면. 너무 귀엽겠다. 차라리 그렇게 같은 시기에 다 같이 키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아싸리 키울 거면. 그러니까 나이대가 비슷한. 막 놀면서. 근데 너무 막 노령견인데 애기 강아지 들어가 있네. 데려오고. 근데 그게 또 이제 활력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애기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산책 나가도 다른 강아지한테 호기심 많은 친구는 활력이 되겠지만 혼자 있는 거 그냥 혼자 사색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친구한테 집에서 쉴 공간에 하루 종일 나를 쫄쫄쫄 쫓아다니는 애기 강아지가 있으면 스트레스 받겠죠? 그쵸. 내가 더 많이 잘했네. 그러게요. 다리 수술하고 민둥산이어가지고 진짜 얼마나. 강아지 맞아요? 사람 애기 저렇게 울지 않아요? 한 달 차이라서 둘째랑 셋째가 너무 잘 논대요. 귀여워. 그러니까 그 애기 강아지들끼리 노는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3마리나 키우지 생각을 했어요. 한 번에 따다가. 그러니까 걔네들 막 노는 거 보면 입 계속 벌리고 놀던데. 소리 안 내고. 선생님네 집도 그런 강아지 있네요. 아, 네. 서로의 다리를 막 깨물면서. 15살이랑 왜 조용히 음소거로 노는데 혼나요? 세게 깨물어요. 아 누가요? 누가요? 젊은 애가 이빨 있는 애가 가끔 이빨 세게 있는 깨물어가지고 애가. 혼나잖아요. 그리고 그 이빨 없는 애가 좀 시끄러워요. 이러니까. 남의 편님께서 데려오셨대요. 남의 팬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안부인께서 다 관리하는. 저 아는 부부 핑크신데 연애 때 그러니까 원래 여자분이 강아지를 안 좋아했어요. 무서워하고 싫어했어요. 근데 남편분이랑 연애를 한 10년 가까이 하셨거든요. 그 남편이 이제 우리 집 강아지 뭐 여행 갈 때 가족 여행 갈 때 한 번씩 봐줘라 해가지고 싫은데 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밥만 주고 나오는 정도였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남편보다 강아지가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나봐요, 다. 부부가 되셨나요? 부부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한 집에서 한 집우 세 식구. 왜냐면 남편은 미운짓도 하는데 강아지는 미운짓 안 하잖아요, 잘. 뭐 해봤자 뭐 간식 훔쳐먹고
뭐 아무 때나 싸고 뭐 해봤자 그거죠 뭐. 걔네가 근데 뭐 술 머릿속에서 먹고 뭐 새벽 가장 4시에 들어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머릿속에서 가장 나쁜 생각이 저걸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남편처럼 막 양말 거꾸로 벗어놓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거 고치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 다시 병이 도져가지고 병이 도져가지고 양말을 또 거꾸로 벗어 거꾸로 개줬어요. 오늘은 뽀메 미용은 3가지, 4가지. 심지어 익스트림은 그냥 눈앞이랑 귀만 자르는 용이다 보니까 이걸로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어떡해요? 이렇게 멀리서 보여드리면 이쪽 엉덩이에 비해서 훨씬 이쪽만 봐도 엉덩이가 생겼어요. 운동 안 해도 돼요.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다. 개로 태어날걸. 엉덩이가 허리 끝나는 지점에서 바로 시작돼요. 가지고 싶어하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엉덩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진짜 흘러내렸어요. 네. 운동 지금 시급하죠. 녹아내려가지고 엉덩이를 만들어줘야 돼요. 얘도 자를 때 지금 그냥 꼬리 내려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지 맘대로 막 보내요. 그러면 힘내가 이렇게 가면 되지. 어머, 저는 이제 나가야 돼요. 더 보고 싶은 답변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바이바이. 다음에 또 봬요. 이렇게 뽀매맘들 들어오세요 하니까 뽀매맘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초집중할 때. 지금 이렇게 딱 지저분한 것만 잘라도 깔끔해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등선이 매끈해졌어요. 미용실 보내가지고 미용하고 오면은 이제 그거 라인에 맞춰서 한 번 아끼시는 거예요, 돈. 찬스, 미용 선생님 찬스 쓰는 거죠. 됐죠? 그러다가 아 너무 계단식 됐다, 망쳤다. 그럼 좀 가야죠. 길러가지고 다시 보내고 또 선생님이 잘 수습해주면 와가지고 또 내가 또 한번 해보고. 그 또 망치면 또 생일 때 오고. 그럼 우리는 하고 하자. 맨날 잘라 맨날 말하면서. 보호자한테 가져오세요. 반납하세요. 근데 사실 아직도 보호자분들이 어디를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시죠. 그렇죠. 어디를 어떻게 자르는지 있어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고 도전을 해보시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맞아요. 엄마들이 진짜 과감하잖아요. 그쵸. 주방 가위로 막. 왜냐면 털은 잘한다 생각하시는 게 우리는 어머님들 생각이 예. 저 없었을 때 알죠? 애들 막 다 이 주둥이 다 뾰족해가지고 엄마 애들 보고 싶어 사진 보내줘 했더니 뭐야? 내가 미용실 가려고 했잖아. 제가 그 집을 떠나기 전에 미용을 해서 왔고 어머니가 딱 한 번 간 것 같아요. 중간에 네. 6개월 때쯤에. 갈 때가 됐는데 이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올 때쯤에 어차피 제가 가자마자 저 진짜 시차 적응할 새도 없이 다음날 바로 미용했거든요. 그 이유가 갔더니 막 진짜 여기가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엄마가 무슨 난도질을 해놔가지고. 저도 그랬어요. 저희 집 아예 미용하고 있는 집 엄마가 그렇게 해놔가지고 그날 바로 가서 밀었어요 얼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시차 적응 하나도 안 되는데 집에 가가지고 거기 쪼그리 앉아가지고 집에서 다 몸 밀고 그 몸도 기름 먼지 이게 남긴 거지. 근데 저는 사고 나고서 태어난 날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 그 보조기 끼고 화장실에 쭈그려가지고. 못 맡기게 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제가 못 맡기게 해서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돈까지 드리고 왔다니까요. 내가 없으니까 가서 맡겨라. 여기 동네 선생님 우리 항상 다니던 데 있고 선생님 스타일 다 아니까 이제 데려다만 주면 된다 전화하고. 그때는 미용하실 때잖아요.
저요? 네. 아, 근데 제가 없었잖아요. 아 그니까요. 음. 아, 미용하실 때인데도 맡겼었어요? 아니요. 그때 근데 그 샵은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한 번 이제 엄마가 가서 했으니까 또 스타일 있잖아요. 또 다음번에 또 가라 했는데 엄마가 그때부터 한 번 가고 비싸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쵸. 맨날 내가 결제했으니 모르시죠? 그쵸. 한 번에 미용실에 맡겨본 적이 없으니까. 이 돈을 주고 했어 그동안?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가위를 드시는 거죠. 그것도 주방 가위를. 주방 가위로 잘랐는지 재단 가위로 잘랐는지 저희 어머니가 미싱을 하셔가지고 뭘로 잘랐는지 보통 모르겠어요. 재단 가위일 거예요. 더 잘 재단 가위 잘리는 거.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처 안 냈다는 게 정말 용할 뿐이었어요. 아니면 쪽가위로 하셨을 거예요. 저희 엄마는 쪽가위로 하셨거든요. 작으니까. 네. 눈 안 찔린 게 어디야 그 쪽가위에. 아니면 상처를 이미 냈는데 제가 갔을 때 다 나은 상태. 병원만 갔다 온 걸 수도 있어요. 병원 안 갔을걸요? 후시도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 만병통치야. 빨간 약 바르고. 어떻게 후배 맘들은 다 가셨나봐요? 후배 맘들이 다 가셨군요. 요즘에는 이런 가위 같은 게 잘 나오니까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미용 가이드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시간이 후다닥 갔네. 네. 일단은 계속 가위 사용했던 거 요거는 있으면 진짜 좋아요. 기본 가위가 숫가위, 민가위, 그러니까 일자가위, 커브가위 중에 하나를 더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요술가위요. 무조건 요술가위 추천해드리고 일자 요술가위도 좋지만 이렇게 조금 사이즈 적당한 거 요거보단 7인치가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무조건 요술가위고 요거는 오늘 사용한 거는 아키즈 가위에서 6.5인치 18발 이 홈수가 18발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 커브 가위로 뽀메 친구 전체 가위 컷을 했어요. 전체 가위 컷을 했고 요거는 타공 가위 7인치 왜 타공이냐고 해서 요거 보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는 만큼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손목이 원체 약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무거운 가위 못 쓰시는 분들은 요런 타공 가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익스트림 커브 가위예요. 인치수는 7인치인데 요것도 같은 7인치고 요것도 같은 7인치인데 익스트림 커브 가위가 더 짧아 보이잖아요. 아마 조금 더 짧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7인치 사용해 봤을 때랑 좀 짧아요. 그리고 각도가 소프트 터치보다 조금 더 딥한 부분이 있어서 뽀매 친구도 귀끝 자를 때나 애기들 여기 발 앞에 둥글게 자를 때 요것도 되게 괜찮고 좋아요. 되게 가볍고 절삭력이 좋아요. 그리고 소프트 터치 7.25인치 소프트 터치 가위는 저희들 매번 방송에 나오고도 하고 있고요. 많은 필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위고 한번 품절된 적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정말 잘 나가는 가위예요. 요걸 해서 이렇게 네 자루로 아래에 있던 뽀매 친구들 다 정리했고요. 오늘 뽀매 맘들 들어오세요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줍게 댓글 달아주시고 인사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어떤 맘을 요청해야 할까요? 어떤 맘이죠? 비숑맘. 비숑맘들을 요청해 볼 거예요. 지금 부분 미용하고 기툭티 하는 거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 뵐게요.